조계종이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인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분황사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도 정부가 조성한 청동불상이 불보종찰 통도사에 모셔졌습니다. 불교가 양국 간 역사 문화교류 활성화를 주도하는 매개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사찰 불단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첫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지금이 불교의 위기라는 진단 아래 깨달음을 향한 출가자 본연의 자세를 되새기기 위해 비구니 승가 공동체 수행 결사를 발족했습니다.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이 모두 인간 고통의 해결을 위한 길을 모색해온 가운데 대한불교진흥원이 올해 첫 화요 강좌를 통해 원효 스님과 쇼펜하우어가 밝힌 해법을 우리 사회에 알렸습니다. 경남 창원시 불교연합회 제6대 회장에 취임한 정인 스님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구보리 하화 중생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인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분황사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도 정부가 조성한 청동불상이 불보종찰 통도사에 모셔졌습니다. 앞으로 2년 뒤에 한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불교가 양국 간 역사 문화교류 활성화를 주도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불교가 한국과 인도 간 문화적 교류를 이끌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 인도문화원에서 진행된 불상 이윤식. 인도 정부가 제작한 청동 불상이 국내 3보 종찰 가운데 하나인 영축 총림 통도사에 기증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2023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And we will look forward to further drawing together the people of India and the people of Korea through this very beautiful means of this road which Lord Buddha has shown to us. 무진동 차에 실린 불상의 무게는 무려 225k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도사는 이 불상을 경내 국제 템플스테이관에 모실 계획입니다. 이런 계기로 인해서 한국과 인도 간의 어떤 교류가 더 활성화되어지고 이러한 불사를 통해서 부처님의 실력을 통해서 이러한 역병이 소속히 소멸되어지기를 부처님에게 기원드리면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불교의 전통 문화가 국제 교류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우호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귀중한 불상을 모시게 되면서 우리의 그 대표적인 고찰인 통도사에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통도사는 다음 달 16일 국제 템플스테이관 청풍당에서 주한 인도 대사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상 봉불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사흘 뒤인 부처님 오신 날 당일엔 인도 문화재 관련 디지털 전시회와 인도 영화 상영 등을 마련해 인도와의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한 30% 넘게 지금 공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또 고무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계기가 또 이렇게 인도 50주년하고 같이 맞물려서 더 나은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인 분황사 건립에 속도를 내는 등 불교를 매개로 한 양국 간 역사, 문화적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경남 하동군이 내년 5월 세계 차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계종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 차문화의 역사와 가치를 세계화하기 위해 불교 전통 문화와 어우러질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행 스님은 불교와 차문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대인에게 치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제를 여법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의 출사표를 낸 윤영석 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양산에 통도사가 있다며 불사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행 스님은 통도사뿐 아니라 관내 사찰 문화재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당을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사찰 법당 내 부처님을 모신 대좌를 불단 또는 수미단이라고 하는데요. 사찰 전각이나 불상과는 별도로 독립된 성보로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전국 사찰 불단 일제 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첫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찰 법당에서 부처님이 모셔진 불단 또는 수미단은 법당이나 불상과는 달리 별도의 성보로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이 불단의 가치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 작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첫 번째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예, 우리 불단은 부처님을 모신 대자 부분을 불단이라고 하는데 수미단이라고도 합니다. 건축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또 공예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좀 등한시됐던 게 사실이고요. 보고서에는 김제 금산사 대장정과 구례화엄사 대웅전 등 호남권 15개 사찰의 법당 내 불단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겼습니다. 여기에는 인문학적 조사는 물론 3D 스캔 등 디지털 기록화와 성분 분석 등 보존과학 조사, 그리고 안전점검 등의 정밀 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이번 첫 보고서에는 처음으로 불단 내부와 구조에 대한 기록화 조사 결과가 수록되었습니다. 또한 불단의 재료로 사용된 나무의 종류, 제작 방식, 이러한 것들을 3D 스캔 등 과학적 조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첫 조사인 만큼 구례화엄사 대웅전 불단에서는 불단 위에 길고 넓은 천판이 불상을 봉헌하는 팔각 대자와 연결돼 함께 제작된 것이나 조성 당시 불상 봉헌 관련 기록도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양 기관은 올해 전남과 부산, 경남 11개 사찰을 비롯해 2024년까지 모두 70개 사찰의 불단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결과 보고서를 남길 예정입니다. 지금 잊혀져 가고 또 소외됐던, 그리고 향후 우리가 후손들한테 보존해서 물려줘야 될 그런 것도 훌륭한 보고서를 남김으로 해서 그런 좋은 근거들 기록화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조사 결과를 일반에 공개해 학술 연구는 물론 원형 보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와 만행결사 등 최근 불교계 결사 운동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지금이 불교의 위기라는 진단 아래 깨달음을 향한 출가자 본연의 자세를 되새기기 위해 비구니 승가 공동체 수행결사를 발족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구니 승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수행 결사를 위해 찾은 법룡사 만불전입니다. 출가자 본연의 길인 수행 정진의 길로 함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도반스님들께서 절을 짓고 사찰을 경영하고 포교를 하고 살다 보니 내 자신이 출가 사문인가 그냥 절 지키는 일꾼인가 이것이 굉장히 개탄스러워질 때가 있다. 그렇다고 3개월 선방에 가 있으려고 하니 그 사찰이 또 지켜지지 않고 이런 그 토로를 많이 하셨어요. 이번 결사를 계기로 출가 수행자의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너무 훌륭한 비구니들이 많아서 모래알처럼 이렇게 잘 안 뭉쳐져서 그렇지 혼자 뭐를 하면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후년 4월까지 진행되는 수행결사는 회장 본각 스님이 회주를, 부회장 성본 스님이 선원장, 우현 스님이 입승을 맡았으며 증명대중과 발기대중, 근본대중으로 구성됐습니다. 결사는 매달 2차례 각 4시간씩 정진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선을 위주로 하되 경전 독송과 강의, 토론도 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구니 승가 대중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삼장과 선어록을 독송하고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출가 수행자의 본부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청정 승가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우리 출가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결국 중단 없이 수행하며 그 결과로 세상 일을 등지지 않은 채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바로 상구불의 하중생이지요. 출가 정신을 회복하자는 6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힘찬 발걸음이 이곳 법룡사에서 시작됐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BBS 불교방송과 조계종의 상담 전문기관인 불교상담개발원이 우리 사회 생명존중 사상과 자살 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선재 BBS 사장과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스님은 어제 서울 마포 BBS 본사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생명존중 자살 예방 몸 마음 쉼 사업의 하나인 생명살림 법회를 홍보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9월 10일을 즈음해 전국 20여 개 사찰에서 생명살림 대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BBS는 앞으로 생명살림 법회에 대한 TV와 라디오 방송 편성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충족되지 않는 욕망으로 고통받는다며 욕망 그 자체를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했는데요. 이에 반해 원효 스님은 고통의 근원인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정화하면 상나가정에 이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쇼펜하우어와 원효를 주제로 열린 대한불교진흥원의 올해 첫 화요 강좌를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구의 불교를 알린 쇼펜하우어와 세계적 불교 사상가 원효 스님. 불교진흥원의 올해 첫 화요 열린 강좌가 쇼펜하우어와 원효의 저자 박창국 서울대 철학과 교수의 강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에게 절반을 배우고 인도에서 전부를 배웠다고 말할 정도로 인도 철학과 불교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삶이 고통이라는 인식 등에서 불교와 유사한데 이는 인간을 이성보다 욕망의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쇼펜하우어는 이제 인간의 본질을 이제 욕망의 존재라고 봤습니다. 쇼펜하우어 이전에 서양 철학은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봤죠.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 요소는 이성이다. 원효 스님과 쇼펜하우어 모두 인간이 충족되지 않는 욕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여기지만 그 해결 방식은 사뭇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 그 자체를 악하다고 여겨 고행을 강조했지만 원효 스님은 욕망을 정화하면 깨달음에 이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원효 스님은 누구나 불성이 있고 청정하기에 자기 보존의 욕망을 넘어 항상 편안한 상태인 상락아정을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의 이제 가장 큰 욕망이 자기 보존 욕망과 종족 보존 욕망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원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때요? 그런 욕망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욕망이 있다고 보는 거죠. 훨씬 더 강한. 사실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보존이나 어떤 종족 보존이 아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상락아정의 어떤 그 상태, 이런 걸 누구나 다 희구하는 거죠. 원효 스님과 쇼펜하우어, 각고도 다른 두 사상은 결국 인간 고통의 극복을 향해 있기에 시대를 가로질러 울림을 더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경남 창원시 불교연합회 제6대 회장에 정인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조계종 쌍계총림 쌍계사 주지를 역임한 정인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 불자 모두에게 편안함을 주는 연합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105만의 창원 특례시와 발을 맞출 창원시 불교연합회 신임 회장에 정인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20일 열린 취임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당초 계획을 변경해 창원시청 시정회의실에서 간소하게 거행됐습니다. 창원시 불교연합회 고문 원행스님을 비롯한 임원 스님들과 허성무 창원시장, 박한수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했습니다. 신임회장 정인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한다라는 상구보리 하중생을 강조했습니다. 불교의 그 본질인 상구보리 하중생이라는 이런 틀에 입각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불자든 비불자든 모든 시민, 사회 모든 분들을 정신적 또는 이런 편안함을 주는 그런 역할이 상구보리 하중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모두에게 편안함을 주는 불교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창원시의 기대는 컸습니다. 어려울 때 뛰어난 리더십으로 지역에 좋은 기운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스님 그동안 지역의 많은 동생들에게 큰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많은 평화와 기쁨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창원시 불교연합회는 이날 한양대학교 창원 한마음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창원 불자들의 건강 정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스님 취임식 직후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주요 연등 축제안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기원 봉축탑은 24일 창원광장에서 자비강명의 불을 밝히고 창원연합회 봉축법요식은 5월 14일 마산 정법사에서 봉행됩니다. BBS 뉴스 방현호입니다. 강원도 홍천 강용사가 법화경 독송 회양식과 함께 단막 콘서트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모든 이들이 행복을 찾고 위기를 극복하길 발언했습니다. 홍천 강용사는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주지 홍법스님의 행복농 강연과 성희신 천태예술단장의 해금 연주, 어린이 불자의 피아노 공연 등으로 꾸며진 단막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착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시간이 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천 강용사는 하루에 한 품씩 법화경 28품을 독송하는 법화경 독송회를 7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어린이 교육, 복지불사 등과 함께 호국영령 추모법회, 군장병을 위한 힐링 캠프, 명상요가, 다도 등을 운영하는 호국도량입니다. 천태종 청주 명장사가 제2회 만불천도기원 3000배 수행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법회는 3000배 수행을 통한 가족의 도반화, 도반의 법사화, 천태의 세계화 등 비전 달성 3대 전략 실현 등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법회에는 명장사 주지 도웅스님을 비롯해 박광봉 신도회장, 금강불교대학 졸업생과 재학생 등 4부대 중 50여 명이 참석했고 3000배를 마친 참여자 전원에게는 주지 스님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됐습니다. 부산 보각사 회주 법담 스님이 대구 남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쌀 10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쌀은 대구와 부산 보각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부처님께 올린 공약물을 모은 걸로 100포대 1000kg, 시가로는 300만 원 상당입니다. 보각사 회주 법담 스님은 빈자일 등의 고사를 예로 들며 난타라는 여인이 밝힌 그 등이 많은 중생을 구제했듯 작은 서원의 쌀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불씨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쌀 전달은 지난 3월 BBS 불교방송을 방문해 쌀 1000kg을 전달한 데 이은 릴레이 후원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후원 릴레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북 영천 충효사가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 식수 행사를 갖고 호국의 거리 조성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충효사는 경내를 비롯해 구한말, 산남의진, 의병대장, 정환직, 정용기 부자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충효제와 영천댐 주변 도로에 3,500그루의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무화나무를 심어서 호국거리를 조성하려고 심은 거고, 그래서 우리 충조사 신도회와 또 우리 자양면 면장협의회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우리가 시발점으로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몽화동산을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충효사가 위치한 경북 영천은 임진왜란 당시 최초의 육지전 승리인 영천성 복성전투와 일제강점기 산남의진 의병활동 등의 무대였고, 충효사는 앞으로 3년간 10,000그루의 무궁화를 심어 호국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그제 이사회를 열고 일산 동국대 바이오메디 캠퍼스의 서울 캠퍼스 이전 방안을 추진하고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특수대학원 교육서비스 과학대학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에 앞서 동국대학교 이사 경호 스님이 발전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한강공원 등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매개할 수 있는 참진드기 서식 분포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하얀 천으로 풀숲을 훑는 플래깅법으로 진드기를 채집해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종류인지 분류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기상청과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통합 물관리 추진단 회의를 열고 홍수 예보와 관련한 특보 정보 지점을 올해 안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더 많은 주민이 인근 하천의 홍수 정보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의 주요 지점에 대해 발령하는 홍수 특보 지점을 홍수기 전까지 현재 66개에서 69개로 늘립니다. 오는 19일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봉축연등에 불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불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등회를 온라인 중심으로 축소하며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일체 생명의 평등과 존엄을 강조한 불교 사상이 코로나로 촉발된 여러 위기를 극복하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1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